안녕하세요. 캐치TV 철수입니다. 오늘 캐치업 라이브는 그 롯데백화점과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백화점 하면 롯데백화점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이번에 또 채용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또 인사 담당자분께서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벌써 200분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와, 롯데백화점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은 먼저 그 옆에 계신 인사 담당자분 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롯데백화점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롯데백화점의 비전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이제 본원적인 경쟁력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쇼핑 품격을 올리고 차별화된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를 비전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 백화점 중에 유일하게 해외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는 54개 점포, 해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2개국에 4개 점포 출점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롯데백화점의 가치입니다. 25년 기준 전국 백화점 매출 약 14조 원으로 백화점 업계 매출 1위를 기록 중이고 백화점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최다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23년도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을 신규 출점하였고 누적 매출 약 5,700억 원, 하루 평균 5만 명이 방문하면서 롯데 해외 리테일 성공 사례 1순위 점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원 대리급 직원들을 리더라고 호칭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저희만의 호칭 문화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바라본 롯데백화점의 모습입니다. 호칭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 직무 부서에 대한 잡 마켓 제도, 그리고 백화점 임직원 20% 애누리 혜택, 배우자 출산 시 최대 3개월 남성 자동 육아휴직 등 다양한 사례 제도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은 1979년 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07년 국내 백화점 최초 해외점 오픈, 13년 포브스 선정 백화점 부문 세계 3위, 14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 오픈 이후 지속적인 발전 및 확장을 이뤄왔으며 21년 동탄점,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을 오픈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수원점을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리뉴얼하면서 47년간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백화점의 주요 사업입니다. 롯데백화점은 MZ세대를 비롯해서 전 연령을 아우르고 새로운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마케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슈 브랜드 및 컨텐츠 등을 활용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재작년부터 가장 크게 진행한 이벤트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빌라스 수원 리뉴얼 오픈입니다. 현재 롯데백화점은 미래형 쇼핑몰 사업에 주목하고 있고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필두로 2024년 10월에 오픈한 타임빌라스 수원 리뉴얼은 롯데백화점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대구 수성, 상암 등 복합 쇼핑몰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최초로 모로코 럭셔리 브랜드 바샤커피를 도입하여 새로운 고객 경험 및 백화점 MD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한 달 동안 국내 커피 브랜드 단일 매장에서 월 최고 매출 7억 4천만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5년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에도 입점하며 신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젠지 고객들을 잡기 위해 25년 7월에 키네틱 그라운드를 본점 9층에 오픈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잠실점 2층에도 새롭게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더바넷, 마르크 맥크레디와 같은 인기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로 MD를 진행했으며 K-패션의 핵심만 모은 차별화된 전문관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단순히 영패션 전문관을 넘어서 K-패션 브랜드의 성장을 돕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실험적인 공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롯데백화점의 다양한 사내 제도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퀘스터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조직문화 관련 프로젝트인데요. 주니어급 인원들이 모여서 롯데백화점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이뤄왔던 방식들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신입사원분들도 입사하셔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을 기획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 동호회입니다. 봉사나 취미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동호회 형태로 구성해서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동호회이고,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도 자유롭게 동호회를 구성하거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잡마켓입니다. 잡마켓이란 직원들이 희망하는 직무 혹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보다 주도적인 커리어 패스 설계를 도와 커리어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해당 제도는 전연차 신입사원들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고, 실제 잡마켓을 통해 직무 변경 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란 평소 업무간 느꼈던 동료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감사를 보내는 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감사와 함께 칭찬 메시지를 선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있어서 평소에 동료들에게 감사했던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내 복지 및 혜택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직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맞춤 복지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웰페어 월렛은 개인별로 부여받은 크레딧을 활용해서 자신에 맞게 컨텐츠를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셀프 디자인 복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크레딧은 1원의 가치를 지내는데 50만 크레딧을 받았으면 50만 원 내에서 배달의 민족 쿠폰으로도 사용하고 넷플릭스 구독도 할 수 있는 등 제휴된 파트너사의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저금리인 1%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직원 분들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직원 및 배우자가 임신 전 검진을 받게 될 경우 지원하는 예비부모 산정검사도 있고, 자녀 임신 시 프리미엄 제휴 리조트 숙박도 지원하는 복지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자동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출산 후 3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복지 또한 롯데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임직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복지일 텐데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최대 2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애누리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현금성 복지 포인트로 앞서 말씀드린 웰페어 월렛과는 별개로 연간 2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리조트, 아난티, 소노, 곤지암, 안토 등 프리미엄 리조트 또한 법인 회원가로 이용이 가능하며 저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소개는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IM 전형은 학력과 스펙이 아닌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몰입을 바탕으로 매니아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을 갖춘 인재를 중점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교, 자격증, 영어 성적 등은 기입하지 않고 지원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만 제출하게 되는 블라인드 전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 직무에 본인이 경험했던 활동 중 가장 지원하는 해당 직무 역량을 얻을 수 있었던 활동들,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모집 직무는 영업관리 및 상품 기획을 하는 영업 MD 직무와 고객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관련된 기획과 전사 브랜딩 전략, 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이렇게 두 개 직무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처음 입사하시면 전국 백화점, 아울렛, 몰 점포에 배치될 예정이고 이후 본인 커리어 개발을 통해 본사나 타 점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마치고 어떠셨나요? 아니 잘 들었는데 네. 그 복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복지가 많은 것 같다. 특히나 뭐 감사합니다. 요 복지가 좀 귀엽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여기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가 감자 먹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나와서 되게 반갑다. 이런 리플도 있었고, 요 리플은 제가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식 PS님께서 캐치형도 잘생겼다. 요 리플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저장되냐고 지금 못 본다고 하셨는데, 이 라이브가 끝나면은 잠깐 비공개됐다가 그 롯데 채널에서 또 올라간다고 하죠? 네, 롯데그룹 채용 채널이라는 롯데 L 리크루트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끝나고 좀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번 온라인 채용 설명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업로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채용 마감은 언제죠? 채용 마감은 24일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라이브 27일까지. 27일까지 자 3월 27일까지 마감이라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그 편집을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채용 전형에 대한 또 질문도 있고 또 직무에 대한 또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직무 담당자들을 좀 모셔서 네. 얘기를 좀 들어볼 거예요. 근데 요 IM 전형 그렇죠? 네. 요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전형은 아니죠? 네, 저희가 24년도부터 좀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형이고 기존에는 일반 전형으로 좀 진행되던 게 이번에는 이제 IM 전형이라고 해서 정말 해당 직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하고자 도입한 전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도 어떤 분께서 남기셨지만, 이 백화점 업계는 특히나 또 학벌 좋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던데, 이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의심에 좀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진짜 찐 블라인드 채용 맞는 거죠? 네, 그 지원하실 때 애초에 지원 단계에서 본인의 학교나 뭐 영어 성적, 자격증 여부 이런 게 이제 기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재가 안 되고 오로지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로만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본인의 직무 경험을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태양님 좀 답변이 되셨죠? 여기 이분께서 이제 백화점 업계가 학벌 많이 보던데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롯데백화점은 아니에요. 그 다른 백화점, 그 저기 뭐 이런 데고 롯데백화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뽑아 보면은 굉장히 스펙도 다양하고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 그 취준생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백기와 나이예요. 네. 그래서 나이도 실제로 좀 다양한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 30대 중반 분들까지 계셨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네, 나이는 신입사원으로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대 중반인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전에 어느 회사 다녔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중고 신임이라도 대기업이었는지 중소기업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더라도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도 롯데의 아임 전형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직무 담당자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준비한 영상이 좀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에 저희가 영업 MD랑 마케팅 직무로 좀 채용을 하면서 요 해당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잠깐 영상 먼저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꾸준히 새로움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뛰어난 재능들을 갖고 있는 바이어님들이 많은데요. 그런 바이어님들이 모여서 멋진 롯데백화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렌드한 다양한 상품군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꿈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롯데백화점 피트인 상품팀 전혜선 팀장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키네틱 그라운드 파트리더를 맡고 있는 윤지인입니다. 롯데백화점 MD본부 델리앤베이커리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영 바이어라고 합니다. 영업관리자는 트렌드의 최전방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콘텐츠, 또 새로운 고객 반응들을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팝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제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인 만큼 그 많은 사람들과 또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대형 프로젝트는 동대문 프로젝트였는데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느꼈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오픈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서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MD 직무를 맡으면서 처음 손수 기획했던
팝업이 생각이 납니다. 의왕점에서 진행했던 킨더조이 메가스토어 팝업이었는데요. 사실 쟁쟁한 사이트들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롯데백화점의 장점을 잘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롯데백화점에서 팝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덕분에 아직까지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킨더조이 앵콜 팝업을 요청을 주시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늘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큰 업무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거는 아이돌 팝업을 직접 진행한 업무였습니다. 솔직히 잘 될까라는 의문이 컸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팬덤의 고객 분석을 더욱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팬덤에 맞는 홍보 수단이나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키네틱 그라운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팝업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값지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롯데백화점의 시그니처 행사인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40만 명 이상의 고객님들이 방문해 주셨던 아주 대형 행사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F&B 파트의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메뉴부터 부스 디자인까지 손수 기획한 가나 핫초코 카페와 유명 셰프님들과 함께 기획한 겨울 간식 부스가 작년 11월과 12월 SNS에 도배되었을 때 F&B 바이어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년에 피트인 3본점 처음 발령났을 때 25년 1월 기준 장기 공실이 20개, 공실률 19%로 점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사와 협업해서 리뉴얼 오픈을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먼저 모든 공실에 팀원들과 함께 팝업이나 행사를 유치를 해서 우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었고요. 이후 신규 테넌트 안착과 매출 활성화에 집중했고 10월에 처음으로 3천만 원 흑자를 달성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팀원들과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팀원들한테 너무 기뻐서 자랑했는데 저만 되게 좋아해서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 팀원분들은 제가 어떤 도전을 하거나 이런 팝업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번도 제안을 두거나 거절하셨던 적이 없어요. 제가 담당하는 델리앤베이커리 팀만 하더라도 모두가 따로 식사를 합니다. 본인이 MD를 하고 싶은 또 팝업을 유치하고 싶은 곳에 가서 각자 식사를 하고 복귀하는데요. 그만큼 기업 문화도 많이 자유롭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리빌딩 MD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상권과 고객에 최적화된 중소형 점포 재생 프로젝트를 더 확장해보고 싶어요. 롯데백화점의 MD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점포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전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이 대규모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데요. 리뉴얼 담당 바이어로서 롯데백화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F&B 컨텐츠 경험 강화를 제 자신만의 큰 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도전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빠르게 노하우를 쌓아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현장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키네틱 그라운드가 잠실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와 트렌드를 선보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고 많은 고객들이 놀러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 핫한 브랜드나 팝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여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가요? 부끄럽네. 현장에서 무언가를 도입해서 변화를 좀 체감했을 때 일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트렌드를 접할 수 있고 접하는 거를 넘어서서 저희는 직접 실현할 수 있고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백화점에 들여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마이 넥스트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현장을 기반으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콘텐츠와 구조를 재설계해 최적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이 넥스트는 엑스퍼티스입니다. 롯데백화점 F&B를 단순한 먹거리 제공소가 아닌 이상적인 공간 경험의 장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팬이 많은 백화점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외식업계의 독보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마이 넥스트는 인플루언싱입니다. 저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바이어가 되는 것이 최종 꿈입니다. 꿈의 공간인 롯데백화점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고객들에게 최초로 선보이는 그런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패션 바이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자, 영상 잘 만들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저희 롯데백화점에서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좀 이야기를 담고자 한번 네. 제작했습니다. 네. 야, 실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섭외하신 분들이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영업 MD 직무 담당자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고 영상으로 실제 저희가 현직자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 끝에 저 못 보던 얼굴이 계시죠?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에서 패션 액세서리 팀에서 슈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집바이어라고 합니다. 아, 아니 뒤에 그 직급이 지금 어떻게 말씀 주신 거죠? 칩바이어인데요. 칩바이어. 네, 이제 저희가 MD를 하게 되면은 팀에 바이어가 있고 칩바이어가 있는데 칩바이어가 약간 좀 전체적으로 MD를 좀 총괄하고 그리고 이제 팀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중간 관리자 역할. 그러니까 예전 직무로 치면 과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도레미처럼 그렇죠? 키가 크시고 또 중간에 저는 약간 호비처럼 나왔는데 아니 의자가 달라서 그렇지 아니 키 비슷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합성이냐고 하시는데 합성이 아니고 의자가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여쭤보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몇 년 차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만으로 한 9년 정도 됐고요. 와. 201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7년 정도에. 네, 2017년도에. 그럼 실제로 지금 MD 직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시는 일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MD라고 하는 직무가 하는 업무가 이제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의 어떤 매출이랑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출을 보면서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잘 팔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즌에 상품이 잘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 초대회 같은 마케팅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브랜드를 신규로 팝업을 유치를 해서 매출을 이제 신장시킨다던가 이런 업무가 크게 하나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MD 개편인데요. 이제 백화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보여드려야 할 때도 있고 고객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퇴점을 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리고 파트너사랑 협의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MD 직무를 특히나 문과 취준생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 이게 근무는 이제 본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는 이제 을지로에 롯데백화점 이제 본사 쪽에 이런 MD들이 있는 상품본부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MD들은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이게 보면은 MD랑 영업 직무가 두 개 섞여 있는데 이 두 직무는 다른 거죠? 네. 이 영업이라는 직무는 이제 해당 점포에서 현장에서 좀 영업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고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MD 직무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네.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럼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보통 저는 뉴스 스크랩을 좀 하고요. 뉴스 스크랩을 하면서 어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에는 또 어떤 이슈는 안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분석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매출은 어땠고 어떤 점포에서 어떤 브랜드가 지금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지 좀 잘 못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매출을 보면서 이게 또 왜 그랬는지 또 사유를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파트너사랑 좀 소통을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또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된 게 있으면 이런 케이스들을 좀 또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시킨다던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보통 파트너사 미팅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MD 개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이제 트렌드에서 멀어진 브랜드도 퇴점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이런 퇴점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랑 이제 미팅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점포에 우리가 어떻게 출점을 할 건가 이런 연간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팀 내부에서 또 같이 회의하기도 하고 또 팀 외부랑 또 회의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이 사무실에서 뭐 일도 많이 하겠지만 네. 주로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하겠어요?
네, 뭐 맞습니다. 고객분들과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제 보통 고객분들을 만날 때는 또 이렇게 정장이나 이런 걸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장을 좀 편하게 이제 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이제 현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트리더님들이나 이제 영업팀장님들은 좀 정장을 입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 상품 본부는 조금 자유롭게 입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가끔 백화점에 가보면은 이렇게 정장에 이렇게 배지 달고 계신 분들만 많이 뵀는데 오늘 오신 롯데백화점 그 관련자분들은 다 사복을 입으셔서 네. 실제 이제 본사 출퇴근하실 때는 좀 편하게 입으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유통업이라서 되게 보수적이고 기업 문화가 되게 딱딱해서 이제 옷도 좀 이렇게 갖춰 입을 줄 알았더니 실제 출퇴근을 편하게 하시는 그렇죠? 그럼요. 저희 회사가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시선들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네. 실제로 오게 되면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아무개님께서 이분은 이름이 아무개예요. MD님 목소리가 잘 안 그래요? 들린다고. 이분은 아무개님이 아니라 이정님께서 하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크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목소리가 좀 살짝만. 작아가지고, 네. 괜찮아요. 자, MD 직무의 기획은 사업기획, 브랜딩, 마케팅 기획, 구매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구매 직무랑도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케팅과 구매의 어떤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백화점 MD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상품을 바잉하는 그런 MD는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를 롯데에서 이제 운영하는 PB 브랜드 탑스라던가 이제 CCOC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 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MD들은 직접 상품을 바잉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고 하는 게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매까지는 하지 않고 네. 또 마케팅 쪽에 뭐 역량이나 그런 뭐 업무도 진행을 하시나요? 마케팅을 이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그 채널들을 컨트롤하거나 핸들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너사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백화점에서는 시즌마다 이제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세일 프로모션이 있을 때 이제 브랜드랑 같이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투입이 돼서 그렇죠. 네, 같이 맞습니다. 협업을 하는 역할인 거고 마케팅이 네. 메인 아니다 네. 말씀 주셨고, 오로라님께서 입사를 하게 되면 특정 브랜드 소속이 되나요? 아니면 섹션별로 여러 브랜드를 관리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네, 섹션별로 여러 브랜드를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즈 브랜드고 슈즈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한 40개 정도 되는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요. 네, 어떤 브랜드 하나에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뭔가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어떤 디테일한 카테고리까지 잡고 어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추상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뭐 내가 소싱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향후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지원자들이?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했죠? 네. 맞아요. 영업 MD 직무로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그리고 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업 MD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영업 분석 혹은 매장 운영 관리라는 수행 업무가 있고, 또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국내외 시장 조사나 트렌드 연구를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의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점에서 또 중장기 MD 플랜 같은 것도 수립을 하면서 상품군별로 어떤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MD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신규 브랜드의 팝업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업점 현장에서는 서비스나 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획이나 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영업 MD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역량 같은 것을 4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군별 영업 환경과 실적을 분석해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수립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매출 관리 역량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MD 및 매장 운영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캐치하고 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 파악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 플로우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유관부서랑 소통하면서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 능력이 핵심 역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플랜은 먼저 점포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품군의 이제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담당 PC가 생기고 그 해당 PC에 있는 브랜드들을 관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브랜드들의 행사나 프로모션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같이 함께 기획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점포 브랜드 입퇴점을 같이 하게 되면서 현장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리스크나 고객 서비스 관리도 병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 MD 같은 경우에는 당당 상품군에 대한 매출 관리를 메인으로 하고 또 신규 브랜드나 이슈 팝업 이런 것들을 또 기획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브랜드 입퇴점 관리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시장 조사 통해서 파트너사와 미팅하면서 또 신규 컨텐츠를 발굴하는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설명하시면서도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은 질문들의 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여러 번 라이브를 좀 참여하는데, 계속 읽게 되네요. 자, 이게 약간 저랑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은데, 리리님께서는 F&B 쪽에 관심이 있는데 관련 경험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MD 자체에 대한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푸드 쪽에 F&B 쪽에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를 내가 어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MD 자체에 대한 역량을 좀 추상적으로 어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본인이 업무하고 싶고 지원하고 싶은 세부 직무가 있으면은 해당 상품군에 대해서 기술해 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특정 상품군이 없다라고 하셔도 영업이나 MD와 같은 큰 틀에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또. 둘 다 맞다. 근데 네. 현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죠. 협상하는 능력인데 이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저희 회사 특성상 어떤 본인이 원하는 상품군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고 또 상품군에 대한 지식 습득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는 이제 PB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MD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캐주얼을 했어요. 지금 근데 또 휴지에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는 사실 여러 상품군을 다뤄야 되는 직무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품군에 대한 관심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본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협상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항목이 그 자수 항목이 하나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는 아니니까 적절하게 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분도 비슷한 결이에요. 연도비님께서 지원 직무와 다른 인턴 경험, 예를 들어 인사 직무 이런 건 적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 적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제 그 앤디님께서도 예전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뭐 활동으로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롯데 이제 마케팅 공모전 같은 걸 했었어요. 공모전. 네, 공모전을 수상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근데 이게 수상을 해서 좋았다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여기서 뭔가 그 프로젝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팀원들이랑 좀 협업하고 약간 이랬던 과정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대외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아주 작은 성과지만 조직원들이랑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결과를 만들고 또 협업했었던 그런 역량이 도움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었네요, 그렇죠? 네,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그때는 공모전이랑 대외 활동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대학생 때는. 근데 요즘 이제 들어오시는 친구분들을 보면은 인턴 경험하셨던 분들도 많고 뭔가 개인의 사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해보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경험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인턴을 했는지 어떤 뭐 본인 사업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꼭 관련되지 않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요 핵심 역량들을 좀 기를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턴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다 관련 직무 인턴인가요? 그분들 보면 다 마케팅 쪽, 유통업계 이런가요? 아니면 다양한 또 활동이 있나요? 아니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인턴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회사가 큰 곳에서 하셨던 것도 있고
분도 있고 작은 곳에서 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어떤 회사에서 뭘 했다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뭔가 어쨌든 회사 안에 본인이 소속돼가지고 이런 조직 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작은 성과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제 조직원들이랑 협업했던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셨던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경험이 아예 없었거든요. 오. 뭐 공모전이나 뭐 대외 활동 이런 수상 경력도 아예 없었고 그런 꼭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좀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굴이 무기였을까요? 아 아니요. 뭐죠? 무기가 뭐였어요? 그 좀 크고 작은 뭐 그냥 학생의 경험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운동부 주장했던 경험도 괜찮고 그런 좀 크고 작은 경험들 속에서 본인이 배우고 성장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좀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긴 우리가 딱 그 직무에서만 그런 역량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D를 하면서도 뭐 소싱 능력, 바잉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활동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게 스토리텔링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요것도 궁금하시는 분이 있는 게 영업과 MD는 지원서를 적을 때 하나를 정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통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지원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채용 전형상 영업이랑 MD를 같이 묶어서 좀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영업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게 MD면은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그 세부 직무를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번 재밌네요. 이거 영어라서 제가 잘 못 읽겠어요. 하여튼 어떤 준마님께서 MD 직무에서 매출이 떨어지면 어떤 액션을 하나요? 마케팅과 헷갈려요. 실제로 매출을 계속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면 보통은 이제 신상품이 이제 공급이 좀 잘 안 된다던가 뭐 이런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매하는 뭐 물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그리고 이제 액션 플랜으로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객 초대회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행사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공급량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상품 위주의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제와 우리가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이 되게 고단수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소서에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캐치해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전략적인 거고 이분도 제가 봤을 때 비슷해요. CWERT님께서도 바이어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MD님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저만의 팁이요? 요걸 100% 자소서 면접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만의 팁은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업무가 사실은 거의 파트너사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팀 안에서도 같은 MD들이랑 또 소통해야 할 일도 많고 파트너사랑 소통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이렇게 좀 성격 좋게 친해지고 이렇게 좀 시간 같이 많이 보내고 파트너사들이랑 그리고 평소에 도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 팁인 것 같아요. 사실 좀 근무를 하다 보면 백화점 특성상 되게 좀 밝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소통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뭔가 일을 좀 소화를 해야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네. 성과도 잘 나고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렇게 요 키워드로 한번 자소에 한번 써보세요. 근데 영업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업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비키님께서 이 질문을 한번 두 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영업 담당자로서도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영업 MD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 우리가 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사실 영업점에서 근무할 때 조금 힘들었던 점은 크게 없었는데 일단 처음에 근무하면서는 좀 다양한 상품군의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일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게는 몇십 개의 브랜드들을 한 번에 관리해야 되고 그 브랜드들의 매출이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같이 그 해당 브랜드 본사랑도 또 소통하면서 또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업무가 막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이 그렇게 잘 했던 안 것 나.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 금방 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인사 업무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전에는 영업점에 계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무슨 그 점포였다 그랬죠? 당시에? 제가 인천점 식품팀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는 델리 베이커리 파트 담당으로서 그 해당 브랜드들을 관리하고 또 뭐 이슈 팝업들 기획하고 이런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 영업 담당자분도 MD 분이랑 이렇게 좀 소통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영업이 MD랑 사실 떼놓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영업 점포에서 영업관리자, 현장관리자로 근무를 하면서도 또 본사에 우리 옆에 계신 시프바이어님처럼 MD분들이랑도 소통해서 어떤 브랜드들을 지금 팝업을 하면 좋을지 그 시기와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컨택하면서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놓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긴밀하게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치프바이어님께서도 기억나시는 좀 어려웠던 점 기억나시나요? 어려웠던 점. 어제 얘기를 말씀 주셨어요. 항상 모든 MD를 할 때 모든 것들이 항상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도입하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또 이제 설득을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MD랑 이제 영업이랑 뗄 수가 없는 게 MD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에서도 이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또 맞아야 되고, 점포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고객들에게 취향이 맞는지도 이런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브랜드를 딱 선정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나 이제 좀 점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저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또 힘든 점들은 이제 트렌드가 안 좋은 이제 브랜드랑 이제 결별해야 될 때, 그럴 때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장을 유지를 하는 게. 근데 또 저는 이제 고객들의 그 기준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또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별을 설득하는 과정이, 안전하게 이별하는 그런 게 좀 과정이 어렵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 네. 잘 그 이별을 고했던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자소서에 써도 좋겠는데요? 심지어 저 이제 신입사원 때 그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그 면접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애 잘하냐고 저한테. 아, 진짜요? 근데 연결이 돼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MD도 잘한다. 약간 이런. 맺고끔이 확실한 분들, 그렇죠? 이별을 잘하는 분들이 MD에도 또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아까 굉장히 좀 공감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점포에서 근무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제 좀 트렌드가 안 좋은 상품군이나 브랜드가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잘 협의해서 또 다음 MD를 또 준비하는 것도 현장 관리자의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캐치해서 자소서에 좀 활용 좀 해주세요. 요건 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한승향님께서 워라벨이 궁금하다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직이랑 좀 다른 좀 사이클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뭐 팝업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네. 또 영업점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영업 담당자들은 또 그 워라벨이 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워라벨은? 일단 영업 점포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보통 금토 주유를 하거나 일월 주유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와 더불어서 뭐 연차나 개인 뭐 휴가나 이런 거 사용할 때에는 그 휴무들을 따로 옮겨가지고 본인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4, 5일씩 쉬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부분들은 좀 주유는 잘 섞어서 본인이 선택하셔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눈치 좀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또 계속 손님들이 오는 그 점포를 내가 비울 때 좀 그런. 사실 그 점포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상품군들을 혼자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또 같이 한 두 분이서 이렇게 파트를 이뤄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 제가 쉬면은 이제 다른 그 옆에 계신 분이 같이 좀 도와서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셔터가 내려가고 나서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 백화점 같은 경우도 영업점은 문이 닫고 나서부터 또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MD를 하거나 점에 뭐 공사가 있거나 리뉴얼을 하거나 이런 이슈들을 제외하고서는 보통 저희가 영업점에서는 10시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하는 거, 이런 사이클로 좀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본사에서는 일반 사무직들처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D는 어떻죠? 워라벨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인사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9시쯤 출근해서 6시 되면은 다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컴퓨터를 이제 6시 20분에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면 이제 또 컴퓨터를 더 쓸 수가 없고. 그럼 이제 그 가방에서 개인 컴퓨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좀 오래 조직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바뀐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뭐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저희도 이제 MD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야근할 수도 있겠지만 야근하는 만큼 또 저희가 뭐 초과 근무 같은 거 올려가지고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작정 야근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 라떼만 해도 저도 한 제가 2010년도, 2009년도 이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롯데 이미지가 사실 이렇진 않았거든요. 네. 언제 이렇게 바뀐 거죠? 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일하셨다고 하셨죠? 네네네. 입사 초기랑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 좀 드나요? 네, 확실히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남자 출산 휴가 뭐 이런 네. 제도를 말씀 주셨는데 실제 그런 것들도 많이 지켜지나요? 현업에서 보면? 네네. 그 실제로 출산 시에 남성 자동 육아휴직이라 해서 3개월 동안 출산 휴직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좀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요걸 또 막 끊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뭐 한 달 쓰고 2달 쓰고 이런 식으로 또 끊어서 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복지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출산 후에 실제 남자 직원들이 한 3개월 정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네. 실제로 사용률도 많고 또 그분이 빠지면서 다른 분들이 좀 업무를 더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당이랑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출산 휴가로 빠진 나머지 직원들에게 수당이 좀 지급되는 와, 이런 매력까지. 아무튼 좀 영업 MD 직무 관련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캐치해서 물어봤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오프라인 또 설명회가 있다고 하죠?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17일은 깨치카페 해화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8일은 캐치카페 신촌에서 오프라인 설명회 같이 2번 진행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다른 직무 얘기도 좀 들어봐야 돼서 영업 MD 직무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프라인 설명회에 오셔서 또 더 많은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긴 시간 좀 영업 MD 직무 설명해 주신 저희 치프 리더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마케팅 직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영상 하나 준비한 게 더 있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롯데백화점은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장입니다. 롯데백화점은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롯데백화점은 무대다. 주인공이 될 기회를 주어지기도 하고 또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롯데백화점 브랜딩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경입니다. 제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윤주라고 합니다. 평촌점 영업기획팀 손현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역할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부담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휴 마케팅은 당사의 손익이나 파트너의 이익, 그리고 고객의 가치, 이렇게 3가지가 모두 맞아야 지속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한 연결보다 지속 가능한 연결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업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다양한 직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이 정말 많은데요.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시야가 넓어졌다고 느낄 때 설레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그 경험이 제 안에 축적됐다고 느낄 때 성장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순간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콘텐츠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이 가장 설레고 짜릿합니다. 서로 다른 파트너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시너지를 내기에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였는데 제가 기획해서 출시한 카드로 결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제를 해주시는 직원분이 백화점 제휴카드를 가리키면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프로모션도 좋다면서 본인도 발급받아 쓰고 있다고 안내를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장의 반응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성취감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모여서 서로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은 제가 일할 때 많은 자극이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일단 배울 수 있고 많은 힘이 되는 분들인 것 같아서 같은 일을 할 때 시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좀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친구나 가족처럼 마음을 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롯데백화점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롯데백화점에 입사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팀에서 이런 패션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신규 브랜드가 아주 소규모였지만 팝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도전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단순히 제휴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오프라인 팝업을 통해 제휴를 기획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겠지만 MD 팀과 그리고 저희 팀 그리고 뭐 브랜딩 팀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제가 도전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도전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내 방식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케팅 직무는 특히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와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쇼핑을 하면서 왜 이 매장에서 이 물건을 사게 됐는지, 팝업 스토어에 가서도 동선이 왜 이럴지, 굿즈의 구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합니다. 결국 마케팅은 소비자로서 살아본 시간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늘 관심 있는 분야를 즐겁게 소비하며 경험하길 추천합니다. 바이넥스트는 레벨업입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마이넥스트는 익스텐션입니다. 저는 제휴 업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적 특성을 살려서 관계를 넓히고 가치를 확장하는 것을 잘 해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이넥스트는 스테이지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공간에 오르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무대에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고 또 넘어지고 실패를 하지만 성공을 꼭 할 수 있는 언젠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대에 도전하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2부 저희가 마케팅 담당자분 직접 모셔봤거든요. 자,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부문 마케팅 1팀에서 국내 마케팅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김은정 치프리더입니다. 야, 치프리더, 치프리더님이에요. 저도 보면은 되게 주니어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오신 지 몇 년이라고 하셨죠? 지금 12년 차고 만 11년 됐습니다. 와, 11년 차면은 몇 학번이세요? 08학번. 08학번인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롯데에서 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오히려 또 회춘하는 마법이 또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직무 중에 하나였던 마케팅 현직자분을 모셨는데 오늘 아무튼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일단은 마케팅 직무 한번 그 JD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마케팅 직무 JD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직무를 하게 되면 수행 업무는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시장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연간 마케팅 전략이나 브랜딩 방향성을 수립하는 마케팅 전략, 그리고 브랜딩 기획,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전사의 대형 이벤트나 팝업 스토어 등 이슈 이벤트 기획 운영하게 되는 테마 행사, 그리고 이런 프로모션을 운영하게 되는 업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채널, 요즘 퍼포먼스나 SNS, 바이럴 등 이런 채널에서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하는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광고나 영상, 비주얼 등 마케팅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는 콘텐츠 기획,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또 타겟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고객 분석과 타겟 마케팅, 이렇게 좀 업무들이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필수적인 직무 역량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환경과 회사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장기 마케팅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기획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 및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과 타겟팅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채널 특성과 회사의 정체성을 고려한 컨텐츠 및 캠페인을 기획, 제작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력. 네 번째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유관 부서 및 외부 파트너와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실행 및 협업 능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플랜으로는 먼저 점포는 저희가 점포에도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요 점포에서 마케팅이라 함은 상권 분석하고 그리고 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CRM 업무를 하시게 되고, 또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점포에서 매출 활성화나 세일즈 프로모션을 기획하거나 점의 우수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수 고객 특화 마케팅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에서는 전사적인 마케팅을 주관을 하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고,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디지털 마케팅, 혹은 브랜딩이나 대형 시그니처, 저희 잠실점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팝업 같은 그런 시그니처 이벤트들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전사의 테마나 제휴, 프로모션 같은 것을 기획하고, 또 네 번째는 저희 VIP, 우수고객 마케팅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는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 관련 직무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기하게 점포랑 본사가 나눠져 있네요. 네, 저희가 마케팅 업무라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전사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점포에서도 해당 점에 맞는 마케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에서도 충분히 마케팅 업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실제 그 특정 지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백화점 앱에 들어가 보면 점포마다 행사가 또 다 다르고, 그렇죠? 네네. 물론 당연히 들어와 있는 입점에 있는 브랜드도 다르겠지만 진행하는 행사나 프로모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마케팅 분들이 지점마다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낯솔 준마라고, 이분 낯솔 나오신 분인가? 마케팅에도 영업 기획이 있네요. 아까 MD 영업 관리랑은 결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영업이라는 직무는 현장에서 브랜드 현장 관리자로서 상품군의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영업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점포의 영업기획팀이라고 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이나 다른 기타 업무들을 수행하는 그 해당 영업을 잘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영업기획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둘 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네네. 있는 거고, 여기 유잼님, 또 제이님, 재한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직원분 너무 예쁘시다, 진짜 동안이고 예쁘시다. 이런 분들은 보통 그 같은 팀원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높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치프리더님, 네. 그렇죠?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전사 테마 제휴 프로모션 기획, 이 업무를 거의 제가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간, 월간, 주요 시즌별로 이슈 테마들을 기획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월에는 신년, 2월에는 명절, 5월에는 가정의 달,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이런 것처럼 딱 이제 고객한테 어떤 시점에 어떤 고객에게 어떤 컨텐츠를 소구해야 할지 전략을 짜고 그 실행 플랜을 짜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까지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이제 여러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MD 그 분들이랑도 소통하고 이제 그 컨텐츠 만드시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 팀과도 계속 소통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의 많은 분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 부서들마다 부서 간의 소통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유롭고 굉장히 자주 미팅을 하고 소통도 자주 합니다. 뭐 영업, MD, 마케팅 이런 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의 자소서 숙제를 여기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챗 GPT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잼님께서 리더님이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가요? 이게 저도 뭐냐면 요즘에 그 화두, 그 업계의 화두, 왜냐면 이런 게 또 그 면접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안에서도 저는 이제 국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쪽도 저희 팀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쪽 해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1조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마케팅을 좀 뭐 K 컨텐츠 요새 한류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여러 이슈될 만한 컨텐츠들을 기획하는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트렌드에 굉장히 또 민감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트민요? 네, 그래서 네, 뭐 SNS 계정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조금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팀에도 저희 이제 막 입사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1, 2년 차 이제 그런 리더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팀 내에서도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나이가 차면 찰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케팅 직무. 왜냐면 네. 뭐 틱톡이나 이런 영상들 맞아요. 좀 뭐 저희 나이 때 저도 영포티인데 보면은 좀 정신산란하고 이런데 마케팅 직무에서는 이게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연차 또 매니저 뭐 주니어급들이랑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그렇죠. 우쭈쭈. 자 여기 보면은 이나연님께서도 이거 좀 궁금하다. 타 백화점과 특히 차별화되는 롯데백화점 마케팅만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면접 질문인가? 네, 이거 좀 아까 전에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네. 봤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 백화점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점포 수가 다점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 백화점보다 조금 더 뭐 백화점, 아울렛, 몰 이렇게 전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더 큰 관점에서 다양한 업태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테마를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이제 MD분들도 뭐 이제 시장 조사를 나가겠지만 저희도 직접 시장 조사를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방으로도 저희 부산 출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보고 전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우는 게 되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 도움 많이 되셨죠? 사실 저도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아임소희님께서는 영업 MD와 마케팅 업무가 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려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업 MD는 아무래도 어떤 브랜드, 어떤 그 매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서포트하긴 하지만 그 MD분들이 더 매출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뒤를 더 저희가 서포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D에서 뭔가 팝업 행사를 했을 때 저희는 그 팝업 행사가 고객들한테 어떠한 포인트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서포트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한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네. 분께서는 이제 자기 사진에도 그런 어떤 기업명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를 올리면 안 되냐. 포트폴리오는 또 예를 들어 영상이나 뭐 PDF 둘 중에 뭐가 더 가산점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자유 형식인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의 형식에 제한은 없고요. 실제로도 뭐 PDF로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동영상을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URL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네. 아까 또 어떤 거 말씀 한번 주셨죠?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 안에 사진을 제가 올려야 사진. 되는데 네네네. 뭐 그런데도 왜냐면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 뒤에 그 뭐 현수막 같은 게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기업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걱정되면은 좀 지우세요. 이렇게 사진처럼 네. 뭔지 아시죠? 그림판 같은 걸로 지울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걱정되면 그걸 지우고 올리는 게 전 맞는 것 같다. 사실 그런 방향이 맞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인턴을 하시거나 어떤 뭐 수상을 하시거나 뭐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쓰실 때 기업명이나 이런 거가 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지향하는 쪽으로 블러 처리하시거나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전략은 쓰지 말자. 포트폴리오에서도 가급적이면 주의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에는 전혀 어떤 가산점, 감점이 없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JS팡님께서 박지성님께서 오셨네요. 자, 현직자분께서 합격하신 포트폴리오 특징 어느 부분에 주력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그때 포트폴리오 있었나요? 저 때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없었고요. 12년 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면접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면접관을 하면서 이제 그 지원자분들께서 하셨던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가 봤는데 제가 가장 좀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조금 정량적이고 정성적이고 약간 이런 좀 핵심만 담아주시는 게 오히려 머리에 조금 더 잘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간결하게 본인이 했던 일들을 수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팁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때 막 이렇게 항목만 쭉 했던 것만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형식보다는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던 간에 그 경험 속에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개선해 나갔는지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왜냐면 경력직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기본이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데 신입이 이 포트폴리오를 또 내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마케팅 직무 PT 면접 관련 정보 또는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 직무는 이게 PT 면접이 있나 봐요?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채용하는 전형은 IM 전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것처럼 역량 면접, PT 면접, 외국어 면접 이렇게 진행하던 일반 면접과는 다르게 IM 전형은 현장 오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 만에 모여가지고 해당 공간에서 주제를 받고 그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본인이 제출하셨던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현장 오디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뭐 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 수 있는 노트북이랑 그런 것들은 좀 제공이 될 예정이고 시간은 충분히 드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걱정 안 PT 하셔도 면접인데요? 네. 사실상 PT 면접인데 네. 또 주제는 이제 그 현장에서 공개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주제가 공개되긴 하지만 좀 어렵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백화점 산업에 대한 평소에 고민이 있으셨고 또 본인이 백화점 산업이 아니어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해놓으셨으면 사실 충분히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출 문제 여기서 오픈 가능한가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거 방송 끝나고 저한테만 따로 네. 특별히 저한테만 따로. 그리고 실제 그 면접을 보신다고요? 면접관으로서? 네. 그 어떤 걸 질문하세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도 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이제 주제를 받고 그 대답을 했을 때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논리로 이 사고의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해 주실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희가 그 MD 직무 얘기하면서 특히 영업 직무도 그렇지만 이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램비스님께서 연애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별을 우리가 연인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친구 간에도 맞습니다. 있고 또 네네.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인턴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잘 해본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역량이 필요한 역량이 네. 전략적 사고 기획력, 데이터 분석력, 콘텐츠 기획력, 프로젝트 실행 협업 이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타겟해서 그냥 한 놈만 패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너럴리스트로 난 다 잘한다 해야 되느냐 뭐가 더 좀 합격 확률이 높냐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뭐 합격률의 차이는 없고요. 본인이 경험하고 했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 해당 역량들이 하나여도 괜찮고 4개여도 괜찮고 드러나는 과정들만 잘 드러나게 기술해 주신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개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요즘 그 신입들이나 그 팀원 후배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이게 지금 블라인드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 현업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뭐 데이터를 뭐 서칭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능력도 좋고 실제로 뭐 광고 뭐 요새 이런 광고가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좀 자기 의견도 되게 잘 말하는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질문, 낯설 좋아하시는 분께서 마케팅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 그 마케팅에서 보는 직무 역량의 본질은 뭐냐 대체? 너무 이렇게 그 많은 것 같은데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어필할 때.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런 질문도 많네요. 입사 시기에 대해서 8월에 이제 그 졸업 예정자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학기를 듣고 있는데 지원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최종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 되는 건 7월 중에 입사 예정이고 그 전에 5월에서 6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졸업 예정자신데 만약에 5, 6월에 인턴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7월에 입사 가능한 분들만 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만약에 이후에 7월 입사 시점에 본인의 졸업 요건이 충족이 안 됐거나 졸업을 못 하셨을 때에는 좀 부득이하게 입사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졸업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수업을 또 열심히 들으면 인턴십 수행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졸업 예정이지만 또 수업은 또 뭐 거의 듣지 않는. 일단 인턴십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비님께서 이분 제비네. 롯데백화점의 백화점 시장 내 포지셔닝과 마케팅팀에서 겨냥하는 주요 타겟층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챗 GPT 치면 나와요. 잘 나오더라고. 요즘에 잘 나오네 진짜. 낯설 이분이 질문 진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자소서에 한번 어필하세요. 내가 낯설 준마다 하고 마케팅 유관 업무 경험은 많은데 유통업계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통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뭐 다른 쪽에서 마케팅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산업의 경험이 중요할까? 아니면 직무 경험이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꼭 유통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필수적이지는 않고요. 물론 유통산업을 경험하면서 뭐 백화점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면은 적응이 훨씬 빠르시겠지만 저희가 채용하는 IM 전형은 지금 자기 직무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심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입사원 두 분도 그 유통업에서의 그 경험은 없어요. 오히려 광고회사나 다른 뭐 정말 아예 뜬금없는 제약회사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입사하시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이스 팡님께서도 마케팅이라면 사실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고 이런 분들만 모였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획 의도를 잘 정립을 해놔야 이게 끝까지 다른 부서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매출이나 이런 결과로서 나올 때까지 이게 일련의 활동들이 잘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제 그 기획 의도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나연님께서도 전형 특성상 입사하면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많아서 일하면서 즐거울 것 같아요. 일이 즐겁진 않죠. 아니 근데 일인데. 근데 일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실제로 입사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가 있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의 전문가 분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직무를 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또 즐겁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현업에서 일해 보시면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한가요? 구성들이? 어떤 면에서? 뭐 경험들이나 네네네. 전공들이나 막상 네. 뽑아놨는데 전혀 관련 없는 전공들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뽑고 났는데 비슷하고 어떤가요? 근데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고 실제로 뭐 저희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 체육 관련 과를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과였던 분들이 뭐 이렇게 문과 직무로도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그런 본인의 과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면접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자소서도 같이 보잖아요. 네. 그 관련 전공이 아니고 네. 관련 내가 경험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부분을 잘 어필하나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갔었는지 그런 역할들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패션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패션쇼 같은 걸 기획을 했다. 본인이 그럼 기획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 예를 들면 리더로서 그 뭐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던 그런 업무를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타 업무여도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마케팅 직무가 이제 인문계 그 취준생들의 가장 높은 또 그 어려운 그 고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최소 뭐 공모전에서 뭐 수상한 경력은 있어야 되고 뭐 인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가장 어려운 그 직무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동안 했던 거에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기 오신 치프리더님은 거의 엘리트예요, 사실. 진짜 경영학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또 유통업계 마케팅 직무는 와, 저 때는 정말 아무나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다, 그렇죠? 갈 수 있고. 이런 질문도 재밌었는데 그 가장 또 핫한 트렌드를 또 쫓아가는 마케팅 직무에서 일하고 계신데 요즘 좀 눈여겨보는 뭐 채널이나 그런 어떤 뭐 플랫폼이 있나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일단 안 그래도 SNS 채널들 같은 거를 저도 이제 좀 잡식성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긴 한데 뭐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 같은 걸 볼 때는 뭐 그냥 트렌드 뉴스 뭐 아니면 뭐 대페뉴 아니면 뭐 캐릿 뭐 롱블랙 이런 여러 가지들 보고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그냥 뭐 AI 뭐 이런 트렌드라던가 그런 계정들도 다 팔로잉하고 있고 뭐 타 유통사들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뭐 토스 뭐 이런 데들도 그냥 그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요즘에 좀 마케팅 좀 잘한 얘 좀 치는데 이런 회사나 그런 뭐 경쟁사가 아니라도 다른 업계라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토스 쪽에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이제 그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언어? 약간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 어떤 문구로 고객들한테 소통을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차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또 롯데백화점 지원한다고 너무 경쟁사에만 네네. 너무 치중하지 말고 네. 좀 넓혀보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낯설 준마 이분 진짜 질문이 너무 좋은데? 편애하는 게 아니고 현장 얘기가 궁금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일하시면서 그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니어 때 엄청 그런 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롯데백화점에 마라톤 행사가 있어요. 스타일런이라고. 그래서 그거 1회를 제가 기획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니언즈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 유니버셜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전사 IMC 마케팅을 가정의 달 테마 때 진행을 했었던 거 그리고 또 그룹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거기도 한데 내고왕이라고 예전에 네. 이제 한창 그 MZ 타겟으로 디지털 컨텐츠 붐 네네. 있을 때 그것도 거의
2회차 거의 초반기에 진행을 했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보람 있었고 또 상도 받았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와, 근데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사적인 마케팅을 지원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상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분위기가 좋은 게 그 주니어들이 사실 잘 모르고 새롭게 막 이렇게 진짜 잘 모르고 도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럼 이런 방향으로 조금 디벨롭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과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회사 다니면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롯데하면 또 왠지 어르신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좀 열려 있나 봐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열어 놓으셨구나. 네. 그래서 되게 좀 젊어진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네. 사실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고객들한테 좀 새로운 경험, 새로운 브랜드 이런 것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또 선보여야 되는 공간인 만큼 위에 팀장님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이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또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열리기만 하면은. 근데 한 12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중간에 유혹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직이요. 이직이나 뭐 퇴사도 물론 있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네. 오랫동안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직에 대한 오퍼들도 많이 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린 직책인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총괄하라는 롤을 주는 경우가 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는 건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가장 그 회사를 다니는데 약간 동력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점에서 근무하고 계신 신입사원분들이 점의 이슈 팝업을 직접 발로 뛰면서 브랜드를 네. 데리고 와서 팝업을 기획한다거나 신규 브랜드를 직접 입점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실제로 신입사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업무여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전적으로 업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주니어 때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여기 또 한 분께서 65트리님께서도 주니어에게 기대하는 그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니어들이 이런 거는 좀 갖추고 오면 좋겠다. 이런 주니어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주니어일까요? 저는 일단 도전적인 그런 자세, 약간 뭘 시켰을 때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도 있지만 본인이 먼저 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해주는 그런 주니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선배로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겠지만 이런 쪽 방향으로 좀 하면 정말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그런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어떤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그런 주니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그 얘기를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주니어 분들도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긴 해요. 네. 들어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섭외해서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워라벨을 저희가 물어봤는데, 공통 질문으로. 워라벨 마케팅 질문은 그래도 일이 많죠? 많긴 한데 워라벨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까지 꼭 끝마쳐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워라벨 굉장히 좋고 저희는 진짜 자유롭습니다. 그런 워라벨에 있어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직접 합격하셔서 네, 들어와서 다녀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 MD 직무랑 마찬가지로 뭐 PC 오프 저희 맞아요. 제도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네. 하고 있는 거여서 뭐 마케팅 직무라고 해서 별도의 막 업무가 훨씬 더 많고 막 워라벨이 안 좋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궁금하시면 네. 오늘 이따가 6시 반쯤 6시쯤에 을지로 가셔서 네. 퇴근하는 롯데 직원들이 맞나 네. 안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네. 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나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 그 채용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 한번 네네.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저희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IM 전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지원 자격은 8월 졸업 혹은 기졸업자 대상입니다.
이때 이제 26년도 5월에서 6월 인턴 실습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인턴 참가에 좀 문제가 없으셔야 될 것 같고, 또 7월에 최종 입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7월에 입사가 가능한 분들이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27일까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간단한 절차는 저희가 서류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조직 적합 진단이라고 하는 인성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LTEB이랑은 좀 다른 그냥 인성검사이고, 요거에 합격하시면 현장 오디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주제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합격하신 경우에 이후에는 인턴십 거쳐서 최종 면접 진행 후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요 세부 전형 절차는 저희 공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현장 오디션이 원데이에 진행된다는 부분이랑 이때 직무 역량 검증을 위한 현장 과제가 있을 예정이고, 포트폴리오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턴십은 5, 6월에 6주간 진행이 되며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인턴십 전형에 참가가 가능해야 하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은 인턴십 과정 중에 임원 면접이랑 케이스 디스커션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최종 입사는 GL1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이 GL1 신입사원은 기존의 저희 A 그레이드 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롯데백화점이 이제 올해부터 직무 전문성 중심 이제 HR 제도로 개편이 되면서 A 그레이드라는 호칭 대신 이제 GL1이라는 직급으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 오디션 관련된 내용이고,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요 업계 이해도나 직무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과정으로 들어오면 백화점 업을 좀 이해를 하고 본인 직무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 파악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나 최종 면접을 같이 준비하게 되고, 이후에 인턴십 중에 최종 면접과 평가를 거쳐서 신입사원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왼쪽은 저희 상반기 롯데백화점 신입사원 채용 바로가기 QR코드이고, 오른쪽은 다양한 복지 및 직무가 소개되어 있는 채용 홈페이지가 저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QR코드 통해서 채용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다양한 복지나 직무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현장 오디션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붙고 나서 서류 전형 붙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Q&A도 별도로 받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용 이제 지원하실 때 그 밑에 Q&A 보내는 메일 있습니다. 그 길로 Q&A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봇이 아니라 직접 답변을 네.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저도 좀 몇 개 여쭤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펀치라인이 나왔어요. 카인드 액터님께서 요즘 취업은 할 게 정말 많네. 어르신분들이 이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분께서 그런 거 어르신분인 것 같은데 롯데라서 그래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롯데인이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은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사실 좀 전형이 좀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경험이 없더라도 뭐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고 평소 지원하시고 싶었던 분야이시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살아온 내 어떤 인생과 경험과 활동을 잘 어필해보자.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롯백인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롯데백화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회사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도 있으면서 또 사내 분위기나 문화도 되게 도전적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임직원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보면 되게 도전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자기 업무에 몰입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 설문조사가 제일 많았어요. 그만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고 어떤 몰입해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프리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다르게 해서 나에게 롯데백화점은 땡땡땡이다. 너무 어려운데요? 마케팅이니까 또. 어렵네요. 그러면은 네. 그 이번 롯데 채용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넥스트. 네. 나의 넥스트는
무엇이다. 이걸로 답변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굿 리더가 되고 싶다. 음.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고 즐겁게 일하고 싶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굿 리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과장 4년 차인데 이제 곧 있으면 팀장이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저희 팀장님을 보면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기획 파트만 하고 있지만 엄청 많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어느 것 하나 소외되지 않고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면서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진짜 되게 존경스럽긴 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팀장님한테. 근데 그래서 진짜 저는 저희 그 후배들과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고 싶고, 업무적으로나 그런 개인적으로나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롯데 백화점 안에 이런 한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다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롯데 채용의 캐치프레이즈니까 제가 늘 취준생분들께 드리는 말은 쓰면 50대 50이지만 안 쓰면 0입니다. 내가 네.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쓰는 게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